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어떻게 좋은 하루들 되고 계신가요? 자, 올바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추구하는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 지속적으로 구독해 주시면서 또 실제 네이버에 있는 카페에 또 가입해서 또 질문 그리고 또 오프라인 과정까지 참여해 주시고 있는 유튜브 이제 애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또 실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모두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헬스클럽이나 휘트니스 클럽 심지어는 개인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PT샵에서 여러분들이 뭐 다이어트가 목표가 될 수가 있고 근육 성장이 목표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런 어떤 목표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지도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목표를 이루어주는 그런 직업이 바로 트레이너죠.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지도자를 만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무언가 해결을 하고 싶고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이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게 된 이런 내용들,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은 아직 제대로 된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지도자를 실제로 만나보지 못한 경우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국에 비해서 피트니스나 헬스클럽,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땅덩어리 안에 있는 전국을 생각하자면 전국에 피트니스 클럽이나 헬스클럽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니고 계신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클럽 한번 뭐 PT샵도 한번 이거 살펴보세요. 주의를. 뭐 한 블럭 건너서 바로 있고 옆 건물에도 또 피트니스가 있고 PT샵이 있고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제 신체 기능, 인간의 몸에 대한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양한 개개인의 삶과 그리고 다양한 분들의 개개인의 또 목표 이런데 모두 과학적인 지식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올바르게 몸을 바꿔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과연 그렇게 많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지도를 받아봤지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는 이런 반복되는 이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서 어떤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아서 올바른 어떤 몸의 변화, 더 나아가서 그러한 내용들이 습득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지 않고 본인이 전문가에게 배운 걸 가지고 자기 몸을 지속적으로 평생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여러분이 될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주위에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지도자와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구별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개인 트레이닝만 1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년째 어떻게 해왔냐?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몸에 관련된 지식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과학적인 다양한 세트 방식과 반복수, 역량 이런 모든 외운 게 아닌 사람의 몸에 대해서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말 그대로 개인 트레이닝을 해온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개인 트레이닝이 무엇인지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왜 개인 트레이닝이라고 할까요? 개인. 퍼스널은 영어로 개인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 옆에 제가 지금 이제 79년생이니까 나이가 40입니다. 저랑 똑같은 177cm의 어떤 남자, 98kg의 체중, 똑같은 근육량, 지방량, 똑같은 연령대에 또 다른 김정민이 여기 앉아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분과 저는 똑같이 뭔가 먹어야 될까요? 똑같이 먹어야 될까요?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다이어트를 해요.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나이, 키, 그리고 체중, 근육량과 지방량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분과 저는 다이어트 방식을 똑같이 해야 될까요? 똑같은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될까요? 똑같이 먹어야 될까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자, 키나 몸무게, 근육량, 지방량이 똑같다. 두 사람은 똑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전문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키도 똑같아, 몸무게도 똑같고 뭐 근육량, 지방량 똑같으니까 똑같이 먹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트레이너는 전문성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키가 똑같아요. 177, 177. 98kg, 98kg. 근육량 똑같아요. 지방량도 똑같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레슨하고 스튜디오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PC 업무도 하죠. 그 영상도 찍죠. 또 저녁에 또 레슨을 하죠. 그리고 이번에 또 지도자 과정도 있으니까 주말에는 지도자 과정, 그리고 CEO 과정도 있으니까 또 그것도 하죠. 계속 막 이렇게 분주히 움직이죠. 자, 그런데 이쪽에 또 다른 김정민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회사만 이렇게 가서 앉아서 오더 업무만 좀 하다가 저녁에 와서 TV만 이렇게 보다가 자요. 생활이 똑같지가 않죠. 자, 키랑 체중, 근육량, 지방량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달라집니까? 생활이 달라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혹은 여러분 가족, 키도 다르고 체중도 다르고 근육량도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달라요. 생활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 개개인이 먹어야 되는 양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이어트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나눠집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매일 유산소 운동을 해서 지방을 뺄 수 있는 생활, 신체 피로도가 그만큼 적을 수 있는. 하지만 평소에 피로감이 많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일 운동을 하는 건 오히려 독이 돼요.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지방이 쓰이지가 않죠. 정체기가 오죠.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요. 첫 번째, 내가 만나게 될 트레이너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는 트레이너인가를 구별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자, 키가 똑같고 몸무게가 똑같고 뭐 근육량, 지방량이 똑같아도 생활이 다르면 섭취해야 되는 양부터 다 달라집니다. 운동을 시키는, 매일 운동해야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매일 운동을 하면 안 되는 분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그러한 어떤 한 명의 개인의 몸과 생활에 맞춰서 과학적인 지식, 우리 몸에 대한 걸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퍼스널 트레이닝, 퍼스널, 개인적인. 그래서 개인적인 트레이닝이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에 대한. 그런데 어떡합니까? 뭐 다이어트 이 사람 여자분 키가 크고 뭐 근육량이 적던 많던, 남자 키가 크던 적던, 근육량이 많던 적던, 현미밥 하루 3번, 브로콜리, 뭐 닭가슴살 2조각 다 똑같이 먹여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사람마다 이렇게 생활도 다른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걸 이해하신 여러분들은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개인 트레이닝, 사람마다 다 생활도 달라. 체형, 몸, 상황, 스펙이라고 하죠? 현재 이제 근육량, 지방량 다 달라. 생활에 위한 피로도도 다 틀려요. 근데 무조건 매일 시키고 현미밥 3번, 브로콜리 뭐 이렇게 닭가슴살 몇 조각 이렇게 먹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아니, 무조건 다이어트만 하면 다 똑같이 먹어. 그렇게. 그리고 또 근육을 키운다고 하면 다 그렇게 똑같이 먹고. 이건 개인 트레이닝이 아니죠. 뭡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집단 트레이닝?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개인 트레이닝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 의미, 뜻부터 알게 된다면, 그리고 사람의 개개인이 생활이 다르고 지금 현재의 몸이 다르듯이 그러한 어떤 세부적인 부분까지 과학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지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퍼스널 트레이닝입니다. PT라고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는 이제 JM워크아웃 카페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 심지어는 또 저에게 이제 1대1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기존에 이제 뭐 지도를 받아봤던 어떤 트레이너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걸 들어보면 전문성이 이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근데 문제는 전문성이 이만큼도 없는 트레이너들은 자기가 전문성이 이만큼만 있는 걸 몰라요. 그냥 자기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문성이 없는 트레이너들은 자기가 전문성이 없는 줄 몰라요. 떳떳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트레이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는 정상인 줄 알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트레이너인 줄 알아. 많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트레이너들이 많으니까 나는 그냥 당연히 나도 그 정도는 알려주니까 나도 그냥 퍼스널 트레이너구나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접하게 될 수 있는 트레이너들은 그런 수준의 트레이너들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트레이너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이름만 그냥 트레이너인가를 구별하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팁이겠죠.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전문성이 없는 트레이너인지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해서 양질의 지도 그리고 몸의 변화를 넘어서 스스로 평생 자신의 몸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피트니스 클럽, 헬스 클럽, PT샵에서도 지금 지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전문가인가 아니면 전문가의 탈을 쓴 그냥 전문 트레이너 연기를 하는 사람인가 구별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해 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비전문가를 구별할 수 있는가. 저는 79년생입니다. 핸드폰도 없던 어떤 시대죠. 그런 이제 격동의 70년생. 삐삐도 써왔고, 뭐 시티폰, 그래 이제 핸드폰,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뭐 인터넷도 되고 다 되잖아요. 지금 아마 이 영상도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거의 이제는 PC를 사용하는 분들이 적어져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저희 앞에는 패드가 있습니다. 사과사에서 나온 제가 요즘 애용하고 있는 뭐 성능 같은 게 이제 좋아서 제가 다양한 어떤 이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굳이 뭐 패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지금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 시간 나실 때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자,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애용하고 있는 네이버 창을 이제 열어놨습니다. 자, 네이버 창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별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부를 한번 살짝 시켜드릴게요. 자, 네이버 창에서 제가 기초대사량이라는 걸 한번 쳐보겠습니다. 기초대사량.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무엇인가가 나오죠. 지식인 같은 거 보시면 안 돼요. 지식인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답변을 달죠. 제가 옆구리가 아픈데 이거 어디가 아픈 건가요? 그러면 죽을 병이야. 내일 죽어 너는. 뭐 이런 답변들.
영양가가 없는 답변들이죠. 자, 그렇다면 네이버에서 저는 지금 기초대사량을 쳤습니다. 그러면 지식백과라고 해서 어떤 일반 사람들이 답변을 다는 것이 아닌 어떤 지식이 제대로 올라와져 있는 그런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초대사량을 치고 네이버 페이지에서 기초대사량을 치고 검색을 해서 두산백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초대사량.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을 말한다. 체온 유지나 호흡, 심장 박동 등 기초적인 생명 활동을 위한 신진대사에 쓰이는 에너지량으로 보통 휴식 상태 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기초대사량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자, 이 말의 뜻은 제가 풀이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생물체, 우리 인간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김정민이라는 사람의 몸속에서 심장이 계속 일을 하면서 혈액을 순환시키고 전신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뇌라든지 이런 모든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데 필요한 열량, 바로 기초대사량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더 요약을 하자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열량이 바로 기초대사량이 되는 겁니다.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도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한 명의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본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은 개인의 신진대사율이나 근육량 등 신체적인 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은 체중 1kg당 1시간에 1칼로리를 소모하고 여성은 0.9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70kg의 남성이 하루에 소모하는 기초대사량은 70kg 곱하기 24시간 그리고 1칼로리 해서 1680칼로리이고 체중이 50kg의 여성이 소모하는 양은 50kg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1080칼로리이다.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하루에 소모하는 총 에너지의 60,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체중 70, 여성분들은 50kg에 따라서 기초대사량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클럽 또는 PT샵에서 인바디 측정을 하죠. 체성분 검사. 상황에 따라서 약간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이제 병원에서 건강검진 때 사용하는 그 인바디 기계, 나름 정확도가 높죠. 자, 우리가 인바디 측정을 하면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초대사량. 근데 이제 근육량이 더 많고, 나이나 이런 영양 등에 의해서 조건에 따라서 기초대사량이 모두 다르게 나오죠. 자, 근데 그 기초대사량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열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바디를 딱 쟀을 때 보면 기초대사량,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열량이 요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알고 계셨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뭘 이야기를 드렸을 때 모르고 계셨던 것처럼 돼버리면 바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읽어볼게요. 체중 조절을 위해 무리하게 굶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초대사량을 줄여나간다. 따라서 에너지 소모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역효과를 주게 된다. 이보다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초대사에 쓰이는 에너지 외에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량을 활동대사량, 활동량이라고 하죠. 활동대사량이라고도 하며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한 양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 양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거 다 알고 있겠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식단 양이라든지 그런 걸 정해주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한 게 아니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지식백과에서 기초대사량이 나와 있는 걸 읽어드린 거예요.
저의 지식을 알려드린 게 아니고 뭡니까? 읽어드린 거예요. 제대로 된 정보를. 자, 뭡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쳐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런 걸 여러분은 찾아보지 않죠. 그냥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답변들 잘 달리죠. 뭐 예를 들어서 현미밥 3번, 뭐 브로콜리, 닭가슴살 몇 조각. 그런 거 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좋다 하고 따라하잖아요. 네이버나 다음 또는 이런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 지식백과라고 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정리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일반 분들이 답변을 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들이 올라와 있죠. 자, 기초대사량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몸의 모든 기능들이 유지되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 기초대사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활동이 다릅니다. 추가되는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하는 그 양에 맞추어서 활동량의 어떤 칼로리가 더해져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된 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초대사에 쓰이는 에너지 외에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량을 활동대사량이라고 하며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한 양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량이다. 지금 뭡니까? 기초적으로 필요한 기초대사량과 내가 활동하면서 쓰는 그 에너지의 양이 합해졌을 때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섭취해야 되는, 공급해 줘야 하는 에너지 양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피트니스 클럽이나 헬스 클럽, 뭐 이제 PT샵,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슨 운동 카페에서 질문을 올렸을 때 뭐 식단을 제공을 해주죠.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또는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또 그런 곳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식의 수준이 약간은 올라갔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요. 기초대사량이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50kg 정도에서 한 1000 정도 나온다. 1000칼로리 정도의 기초대사량을 갖추고 있다.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소모를 하는 뭐 직장생활, 일어나서 출퇴근, 이동도 하죠. 저녁에 또 어디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할 수도 있죠. 기초대사량보다 훨씬 추가적인 에너지, 열량이 들어가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성인 권장 열량 1일 거의 2000 정도죠. 2000에서 2200 요 정도 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식단을 제시해 줬어요. 근데 그 식단에 나와 있는 그 음식들의 열량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대부분 1000칼로리가 안 넘어갑니다. 남자든 여자든. 야만큼. 자, 그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열량이 있고 활동으로 소모되는 열량이 있습니다. 필요한 열량은 즉 내 몸이 활동을 안 해도 소모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에요. 자, 그리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모가 됩니다. 그 양.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생활하면서 쓰는 양. 이 이후에 운동을 해서 지방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서 지방을 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벌써? 일반적인 규칙적인 자신에게 맞는 열량 식사를 하면서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서 지방을 쓰고 다음날 똑같이 이렇게 섭취를 하면서 내 몸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다이어트를 해나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먹으면서 지방을 쓰는 타이밍을 또 못 만들어서 다이어트가 안 돼요. 트레이너들이 이렇게도 해봤는데 접목을 못 시켜. 아니, 이렇게 하니까 다이어트가 안 돼. 지방을 쓸 수 있는 또 우리 몸의 기능이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 이제 여러분들께 다이어트 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별하는 그런 영상에서 더욱 자세하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영상에서는 이 부분만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주십시오. 내 몸이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 기초대사량.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남자는 한 1600, 여자는 한 1000 정도.
근데 이제 근육량이 많고 키가 더 크시고 하면 이제 더 올라가겠죠. 남자는 1600, 여자는 한 1000 정도. 우리 뭐 회원님들 인바디 되시면 근육량이 좀 표준에 계시고 신장이 조금 이제 크신 분들은 뭐 1200, 1300 이렇게도 나옵니다. 기초대사량이. 그러면 기초대사량, 내 생존에 필요한 양, 내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또 활동량. 그만큼을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과학적인 건강한 신체 기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정책이 강해요. 자, 지방을 갖다가 에너지로 전환해서 쓰는 것도 우리 몸의 기능입니다.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 지방을 쓰는 것도 전환시키는 것도 안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근손실이 계속 나기 시작하죠. 자, 이 부분 이거 이제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 기초대사량, 활동량 내가 저거를 꼭 먹어야지 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하고 내가 일하는 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구나.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은 먹어야 되는구나. 자, 이 내용이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기초대사량.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접하게 되는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워서 쓰죠, 이제. 기초대사량. 시험 봐요. 자격증 받았어요? 그 트레이너 생활해요? 이거는 다 잊혀졌어. 외워서 시험 보고 끝난 거야, 이거는. 이거는 끝났어. 그 회원이 물어봐. 다이어트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인터넷 어디 찾아봐서 다이어트 어떻게 먹나. 아니면 자기 아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는 선생님한테. 다이어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먹어? 하고 뭔가 줘요. 그럼 그걸 갖다 줘, 이렇게. 그러니까 딱 보니까 회원이, 이거는 저쪽 회원이 먹는 거랑 나랑 똑같은데? 저분하고 나랑 똑같이 먹어도 돼요? 다이어트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소리 나고. 트레이너로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절대 기초대사량보다도 적은 양을 먹게 하지 않겠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기능이 유지되는 심장이라든지 신진대사, 소화기관 모든 기능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먹인다는 것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소모시키는 것도 우리 몸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기초대사량보다 적은 열량이 공급되면 우리 몸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방을 쓸 수 없게 되죠. 그게 바로 저칼로리 다이어트의 문제점입니다. 절대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죠. 과학적으로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을 섭취를 하면서 지방을 쓸 수 있게끔 타이밍을 만들고 실제 지방을 쓰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한 분에게 맞는 열량이 공급돼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끔 다이어트를 이끌고 가는 게 바로 전문 트레이너들의 일입니다. 역할이죠. 자, 일반 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공부하지 않고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요? 그런 걸 해주는 트레이너를 찾아가는데 그 트레이너 역시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해가 안 돼 있고 지식이 없어. 전문성이 만큼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경청하셨다면 아하 하실 거예요. 아하. 야, 이거 한번 찾아볼까? 자,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어떤 다이어트 식단,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또는 어떤 누군가가 방송에 나와서 나는 닭가슴살만 먹고 다이어트를 했다라는 그런 방송들. 자, 그런 방송들은 3대 영양소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과학적인 어떤 지식들을 자기가 뭉개버리는 거지. 근데 그러한 어떤 그런 자기 어떤 그런 닭가슴살만 먹고 다이어트 했어요. 자, 모든 열량을 닭가슴살로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닭가슴살도 열량이 있죠. 근데 탄수화물도 탄수화물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제한시키고 닭가슴살로 열량을 공급받기 위해서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요. 단백질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우리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 몸에 이제 단백질이 너무 많다, 단백뇨, 신장에도 안 좋고, 이런 문제들, 통풍이 오기도 하죠.
에너지로 소모시키는 것만 생각해서 닭가슴살도 열량이 있으니까 대신 탄수화물은 안 좋다는 건 어디서 들어서 탄수화물은 안 먹고 그럼 닭가슴살로 다 채워 먹어볼까만 열량만 채워볼까라는 걸 그것만 생각해서 닭가슴살 막 먹은 사람은 통풍 오고 요산 수치 올라가서 신장 고장 나고 병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3대 영양소 그리고 이제 기초대사량 이런 부분들. 자, 여러분들이 쳐보면 다 나옵니다. 단백질의 기능, 왜 섭취를 해야 되는가? 단백질의 종류. 그러면 닭가슴살, 이게 단백질. 단백질은 왜 섭취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양을 먹어야 되는가? 성인 권장량이 단백질이 한 50g 정도예요. 근데 뭐 운동한다고 뭐 몇백 g씩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갖다 쓰지는 않는데 많이 먹으니까 이제 뭐 변으로 빠져나가면 되지만 한 번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돼서 흡수된 것들은 혈관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런 어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지면서 통풍이라든지 신장병을 초래하죠. 우리 신장 기능, 혈관 속에 있는 불필요한 물질들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이 필터가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면 몸이 고생한다는 이야기 있죠.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그냥 아무 트레이너에게 가서 트레이닝을 받으면 여러분 몸이 안 좋아져요. 몸에 해로워. 근데 나중에 진짜 잘못해서 신장 고장나고 하시면 병을 얻게 돼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회생활을 하던 학생이던 기초대사량, 최대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열량과 내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활동량을 맞춰서 드시고 계시면 살이 찌지도 않고 살이 빠지지도 않아요. 이해되시죠? 소모되는 양이잖아요.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활동량까지가. 그리고 나서 지방을 쓰게끔만 타이밍만 잘 만들어주면 이건 뭡니까? 전문가들이 할 일이 이거죠. 이렇게 드시게 하면서 지방을 쓸 수 있게끔. 자, 기초대사량보다도 적게 먹으라고 하는 트레이너는 뭐라고요? 여러분을 죽이려는 거예요.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먹여서 여러분 심장이 더 느리게 뛰게 만들고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신진대사, 소화 능력이 점점 저하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점점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이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영상을 경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들의 지식이 향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식의 수준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뭡니까?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먹이는 트레이너는 전문성이 이만큼도 없는 트레이너로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공부는 했죠. 시험은 봤죠. 근데 이해를 안 하고 이걸 적용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트레이너의 탈을 쓴 트레이너를 연기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드린 이 기초대사량 그리고 우리 암만 뭐 키라든지 몸무게, 근육의 양, 지방량이 똑같다 하더라도 생활부터가 다르고 또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몸이 다 다르잖아요. 키도 다르고. 그러니까 개개인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 양도 다 달라져요. 그런데 그러한 걸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런 지식을 갖다가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뒷전으로, 이거는 이렇게 그냥, 이 지식은 그냥 이렇게 끝내버려요. 이 지식은 공부하고는 이렇게 끝나버려, 그냥. 공부하고는, 야, 너는 그냥 됐어. 이렇게 끝내버려. 외우고, 시험 보고, 수료증 받고는 이거 딱 끝. 지도하다가 회원님이 뭐 물어보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봐. 그러니까 이 트레이너도 똑같은 수준이니까 그런 거 알려줘.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튜브를 찾아보던 가서 트레이닝을 받아보던 다 트레이너들 똑같아. 다 그렇게 먹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그냥 다 이런가 보다. 이런 건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야, 이런 거는 이 정도는 나도 알려줄 수 있겠는데?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트레이너가 돼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점점 많아져. 그런 트레이너들이 점점 많아져. 요 정도 수준이니까 야,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네? 요 정도 트레이너들이 점점 많아져요. 조금 운동하다 보면 나도 트레이너 할까?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2018년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이 향상되고 인식의 수준이 향상되게 되면 진짜 트레이너인지 전문성은 요만큼도 없는 그냥 이름만 트레이너인지 구별은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고 페이를 지불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죠.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비 내고 치료비 냈는데 병이 안 고쳐지면 어떡합니까? 응? 여러분들 몸 다이어트, 근육 성장 당연히 돼야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트레이너의 전문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뭐 지식 같은 거 찾아보세요. 지식인 말고 일반 사람들이 답변 달아주는 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자, 웨이트 트레이닝은 영상이나 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전문가들의 지도가 필수죠. 근육의 제어와 사용,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뭐 인바디 측정은 기본이겠죠. 지금 현재의 어떤 변화나 지금의 상황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과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운동 처방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이 향상되고 인식의 수준이 올라가면 전문 트레이너들을 찾아서 그만큼 여러분은 누리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식 그리고 인식의 수준을 향상시켜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고 있는 진정한 트레이너들을 어떻게 구별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분야가 진정한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지도자들만이 지도하는 그러한 어떤 올바른 분야를 만들기 위한 취지의 영상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난 과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났던 트레이너들은 어땠나?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런 트레이너 만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게 되면 아는 만큼 뭐가 돼요? 아는 만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서 양질의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이 영상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지식의 수준을 향상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 내용들 또는 알지 못하고 있던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해 드리는 조금 이제 특별한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운동에 관련됐지만 또는 운동과 관련이 되지 않은 어떤 내용들도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이 향상되고 인식이 향상되면요, 여러분들은 뭐든지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기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누리는 그런 세상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또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것도 실제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회원님들 목표 달성해줘야죠. 그게 제 직업이잖아요. 직업관. 본분에 충실해야지. 그럼 이제 뭐 본분에 충실하지도 않고 과학적 지식도 없고 그냥 뭐 이름만 트레이너라고 이렇게 뭐 명찰 달고 이렇게 자, 이제는 2018년 이제 뭐 12월 달입니다. 한 달 남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또 운동 도전했다가 전문성이 요만큼도 없는 어떤 트레이너 만나서 실패한 여러분들 계시면 한번 이제 주의 깊게 이런 어떤 정보를 통해서 기준을 삼아서 제대로 된 트레이너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지도를 받으셔서 목표를 이루는 어떤 올바른 시작 또는 이제 2019년도가 오잖아요. 그때도 새해 이제 목표 나 몸을 잘 한번 만들어 볼래. 제대로 된 어떤 스승을 만나보자. 트레이너를 만나보자. 그렇게 해서 양질의 지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적인 얘기지만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별을 할 줄 모르면 비전문가들이 더 많아져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알아보질 못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상해 보여. 그래서 제2목화 영상을 보시면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도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을 하시면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조금 이제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 분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분에 충실한 어떤 하루 그리고 영상 실제 지도에 있어서도 본분에 충실함 잊지 않고 그리고 올바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의 수준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럼으로써 올바른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지도자들만이 그러한 업체만이 존재하는 올바른 어떤 운동 분야를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의 제2의 목화 유튜브 영상 항상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의 향상, 인식의 수준의 향상으로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운동을 넘어서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또 영상들로 여러분들을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영상 이렇게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 영상 계속 듣다가 중간에 지루해서 이제 뭐 다른 뭐 이게 날씨 입고 운동하는 그런 영상이나 보러 간 분이 있으면 뭐 그분은 그런 선택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살아가시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안타깝지만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지금 이 부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지식인이고 앞으로 윤택한 삶을 위한 어떤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일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제2의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